안녕하세요. 럭스위즈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HTML5에서 새로 생긴 피처스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CSS를 가지고 올 때 보통 옛날에는 CSS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런 식으로 CSS 스크립트에 타입을 넣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입을 넣었습니다. 자, 링크하고 여기에 타입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 CSS 또는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넣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런 코드를 넣고 만약에 웹표준 검사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웹표준 검사를 해보면 이제는 여기 화면과 같이 이렇게 워닝이 나오고 있어요. Type attribute is unnecessary 해서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얘도 쓰실 필요가 없고 타입의 얘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닥 타입이 HTML5일 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넣고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슬래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봅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닫는 태그도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태그를 쓸 때 어트리뷰트에다가 화면과 같이 이렇게 큰 따옴표, 네, 쌍따옴표, 예, 더블 쿼테이션 이런 걸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도 없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고 얘도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마찬가지 지금 따옴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웹표준 검사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나중에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넣는 거를 아직은 추천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게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와 설명을 넣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미지, 그 다음에 설명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서 이것보다는 이미지와 설명은 어떤 태그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의미에 맞게끔 작성을 하시는 거냐면 피겨입니다. 피겨에다가 피겨 태그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피그의 캡션으로 해서 작성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피그의 캡션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의미에 맞게 작성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들어온 속성이 뭐냐면 에디터블 컨텐트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컨텐트 에디터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트 에디터블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를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UL에 li 뭐 이렇게 3개, 4개 해서 리스트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작성하고 보면 얘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는데 여기 UL에다가 컨텐트 에디터블이라는 속성의 값을 true라고 해볼게요. 컨텐트 에디터블 true라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고 화면을 보시면 이제 목록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변경 가능하게끔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그 중에 output 태그의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output element. 자, output element는 보통 우리가 쇼핑몰 같은 거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서 간단하게 합계를 출력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태그를 작성하고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폼에다가 라벨 4 해서 아이템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스라고 했고 얘와 연결되는 인풋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d 아이템스와 일치해야 쌍으로 연결이 되겠죠. 크기값은 0이라고 해볼게요. 넘버라는 걸로 해서 하면 자동으로 토글 버튼도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의상 얘들은 div로 묶어서 세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단가 입력을 하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price라고 하고요. 기본값은 10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량은 탭을 2씩 올려볼게요. min 0에서
x는 100까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폼을 보면 이렇게 올릴 때 이씩 올라가고요. 여기도 탭을 단가는 바뀌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량이랑 단가만 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됐고요. 크기값은 기본값 1 해서 밸류는 기본 밸류는 1이라고 해볼게요. 네, 1이라고 일단 토탈 기본 숫자가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숫자가 바뀌면 또는 여기에 숫자가 바뀌면 그 바뀐 숫자를 가지고 와서 토탈 합계를 구하는 거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div 안에다가 토탈 해볼게요. 그러면 토탈 코스트는 total cost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output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output에다가 숫자가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기본값은 뭐 0 일단 놓고요. 그러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 단가랑 수량이랑 곱해서 아웃풋에 출력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이 아웃풋이라는 거 지금 이거를 다시금 넣어서 체크를 해보면 뒤에 슬래시 자동으로 나온 거 아까 이미지에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 현재 페이지라고 해서 인 값을 넣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상 없고요.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수량과 합계를 곱해서 출력을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버튼의 타입은 안 써도 기본값은 submit이지만 써주고요. 계산해줘 라고 해서 calculate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짜서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거 해볼게요. 일단은 버튼 이 페이지에서 버튼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car의 cals의 btn이라고 해볼게요. document for selector 버튼 태그를 만들어 주고요. 단수명 여기에 id items죠. id items item input이라고 변수 적어볼게요. document for selector id니까 샵하고요. 똑같은 컨셉으로 price도 아이템의 price 만들어 볼게요. price 변수 잡아줬고 그걸 우리는 output에다 출력을 할 거니까 output element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document for selector output 태그였죠? output 태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거였죠?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개 얘에다가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종류는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지금 이가 전송 역할을 해요. 그냥 지금 전송하면 지금 이 페이지로 허공으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여기 본 페이지로. 그래서 이벤트 막고 갈게요. 이 prevent default 해서 기본 기능은 막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카운트의 밸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냥 변수명 안 잡고 합계를 그냥 바로 잡은 다음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의 코스트는 누구랑 누구랑요? 여기 있는 이 밸류랑 요거의 밸류 곱하기 여기 price 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의 valu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서 그거를 어디에 내용으로 여기 이 아웃풋에 기존에라고 한다면 저 아웃풋에다가 우리가 inner HTML 뭐 그런 또는 inner 텍스트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얘가 밸류 넣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value라고 해서 라고 하고 좀 전에 토탈 코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백틱으로 달러 사인하고 같이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보면 지금 변수명 아까 달러 사인 변수명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달러 사인하고 같이 엮을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 더 쓸게요. 띄우고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가 있고 거기에다가 수량 곱하기 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토탈 코스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백틱 안에 달러 사인해서 변수명과 문자열이 같이 출력되도록 해봤어요. 자, 요거 아웃풋의 내용을 쓸 때 value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HTML5에서 뭐 생긴 지는 꽤 오래됐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피처들을 알아봤습니다.